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늘 하루 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지금 3일째 시장은 반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게임스탑 반악재, 뭐 게임스탑에서 뭐 은으로 몰려갔던 개인 투자자들, 제가 근데 그거 오래 갈 건 아니라고 그랬죠.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 게임스탑도 국제 은 가격도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사실 오늘 시장의 주인공들은 따로 있어요. 오늘 현대차그룹에서 특히 이제 기아차, 애플과의 이제 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또 오늘 글로비스도 장중에 급등을 했고, 기아차도 많이 올랐고, 현대차그룹 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실 게 있죠. 이 종목들이 언제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가 기아차가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대 기아차가 있고 거기에 밑에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떨어져 있는 놈이 있죠. 현대 글로비스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왜? 다른 것들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도 기아차가 늦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질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애플과 애플카 이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자동차, 현대차그룹의 이 GMP를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LG전자 또 이런 내용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이 있고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뒷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제 현대차 라인 말고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품주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시장에 조금 특징적인 종목들도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드리고, 어제 제가 퀴즈 내드린 거 있었죠? 빅히트하고 패턴이 유사한 그 종목도 같이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고, 또 관련한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끝까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장중에는 그죠? 또 마이너스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죠? 장중에 또 마이너스 흐름으로 가서, 야, 장중에는 어제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주식을 들고 있어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걱정이고, 올라도 떨어져도 걱정이라고. 제 말이 맞죠?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냥 진득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되고 합니다. 결국에 오늘 시장은 1% 상승으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희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발표가 났나? 공매도 관련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이거 방송 녹화하는 시간으로 기준으로 보니까 금융위가 공매도 연장을 결정을 했다. 금지기간 막판 고심해서 앞으로 한 2-3개월 정도, 그죠? 예. 금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네. 연장 시한은 아직 뭐 확정된 것, 제가 지금 방송하는 동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매도 연장 쪽으로 금지 연장으로 지금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어떤 사람이 이기게 될까요? 내일도 주식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들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이랬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7 정도 지금 3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 많은 시점이 여기고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주체별로 한번 간단히 한번 좀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들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조금 죽었었는데 오늘 다시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4천억 순매수, 기관 투자자들 매도, 금융 투자 매도, 뭐 별 걱정, 내일이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얘네들은? 그죠? 네. 요즘에는 이 금융 투자가, 원래 제가 이 투신권을 메뚜기라고 하는데 얘들이 메뚜기 때 같아요. 사고 팔고, 연기금은 어쩔 수 없고, 네. 자, 요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자동차 얘기를 좀 하면서, 그 후속주까지 동떨어져 있는 종목을 하나 또 같이 좀 얘기해 드릴 거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우선 오늘 기아차를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지금 기아차가 오늘 9%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부산 뜨뜻 나왔습니다. 오늘 그 기아차는 뭐 이런 내용이죠. 애플이 기아차에 사실은 지난 1월 8일 날이죠. 1월 잠깐만요. 현대차 요때 애플하고 협력설.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얘네들이 이제 애플이라고 딱 얘기를 찝었어요. 그러다가 애플이 사실 이거 굉장히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번복을 했어요. 그냥 뭐라고 그랬냐면 공시에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 공동 협력, 그죠?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지난 1월 8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처음엔 애플이라고 했다가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재공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2월 8일 재공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있을지. 그런데 사실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애플이 기아차, 뭐 아시겠지만 기아차 조지아 공장 통해서 생산하는 게 목표죠. 2024년까지 그 초기에는 한 10만 대 생산하다가 나중에 한 40만 대급으로 좀 늘리겠다. 연간 한 10만 대 규모로 하다가 초기에는 연산 한 이제 10만 대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최대한 40만 대까지. 그래서 애플이 기아에 4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 근데 애플은 이전에도 LG에도 LG 스마트폰이 LG 디스플레이 있죠? 여기에도 대규모 투자가 있었던 것 사례를 우리는 좀 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자, 기아차 보겠습니다. 사실 기아나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에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상당히 기대작인 거고요. 그죠? 뭔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이 GMP가 본격 가동이 돼서, 그죠? 거기서 또 다져 나오는 그 성과에 대한 것들은 그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이 기아차 오늘 이 주가를 보면서 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 애플과의 계약 2월 며칠이죠? 17일인가? 예.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나왔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2월 17일 날 계약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뭐 이달 중에 계약을 할 것이다. 첫 번째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주가가 언제까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재료가 노출되는 시점까지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그죠? 시장이 큰 변수가 만들어서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재료 노출의 시점은, 그죠? 지금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니까 사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노출되는 건 사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우선 봐야 됩니다. 이걸 우선 봐야 되고요. 요 내용 중에서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현대 글로비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GM도 나옵니다. 애플은 기아차와 손을 잡죠. 현대차 그룹의 이 GMP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너무나 매력 있죠. 그죠? 이 GMP, 그 다음에 자체 생산 능력, 부품, 뭐, 그죠? 뭐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GM과의 향후 협력도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있고요. 그 다음에 GM 쪽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현대 글로비스 얘기가 있죠. 현대 글로비스. 자, 오늘 기아차는 9% 올랐고요. 오늘 현대차는 뭐 크게 오르지 않아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오늘 장중에 현대 글로비스가 한 3% 오르다가 한 5%대로 끝났는데, 전 그냥 어제 대비해서 5% 올랐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 나오면서 글로비스는 아마 애플과 기아차의 이런 애플카 협력, 여기에서 글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글로비스는 미국에 4개의 주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력은 사실은 그거랑은 동떨어져서 새로운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첫 번째, 자동차는 언제까지 오를래? 자, 코스피가 지금은 박스권이지만 이번에 공매도가 이제 2, 3개월 연장이 된다라고 하죠. 아직 발표 직전이니까 연장되는 거는 확실하니까요, 금지가.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1등 주들은 계속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잘 알아두세요. 지금 1등 주가 하나도 없으면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배터리 3사 중에 뭐든 간에. 그 다음에 현대차 라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또 뭡니까, 또 현대위아 이런 거 안 가지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랑 필두로 해서 SK라인, 그죠? 뭐 이런 1등주들이 없으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삼성전기나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LG이노텍도 있죠. LG이노텍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매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 수준도. 좀 이따 한번 얘기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1등주들. 그 1등주들이 깨지지 않으면 시장이 깨지지 않는 거니까 이 1등주들 라인은 지금 계속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플과의 계약, 이게 재료 노출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죠. 그럼 기아차를 지금 추격 매수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 몫인데 제가 추격 매수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면 되고요. 완성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매력이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GM. 현대차 주가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장기전으로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25만원대가 여기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1년도고요. 여기가 2012년도입니다. 여기가 2013년도고요. 여기가 2020에서 21년도입니다. 그죠? 네. 이때는 중국에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차화정이 소위 시장의 주도 종목이었고요. 근데 이때와 지금 주가는 같은데 반영하지 않은 건 무엇이냐? 그리고 이미 물론 반영은 했죠. 그죠? 물론 현대차 주가가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의 어떤 성장성 이런 거 없이 여기까지 오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면 여기가 꼭대기냐 이거예요. 한 가지 변수는 시장이란 변수가 있었는데 공매도 금지 연장되고, 그죠? 그 다음에 특별한 악재 없다. 그러면 증시도 지금 당장 고점 나올 일은 없고, 다만 좀 늘어질 수는 있고 할 수는 있어. 결국에 현대차 주가가 장기전으로는 한 30만원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거는 아이오닉 5의 출시와 더불어서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만드냐. 근데 공매도가 2-3개월 정도 뒤로 미룬다라는, 원래는 3월 중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윗단도 좀 더 올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거 공매도가 재개되면 사실은 그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 걱정이 조금 풀리면서 아마 대기 자금도 상당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아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현대차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는 지금 이 주가 수준이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가 한 22만원대인데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22만원에서 24만원 구간은 매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우선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아시겠지만 지난 여기 10월달, 물론 자동차 장기 투자를 계속 외치면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0월달에 7, 8월달이죠. 10만원. 이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현대차 그룹 중에 가장 덜 올랐고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23점 몇 %가 있어요. 23.9인가? 23% 정도, 조금 넘어요. 지배구조의 핵심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주가를 튀어 올려놔야, 그죠? 주가를 끌어올려. 그러려면 그냥 끌어올리나? 이런 재료를 저런 재료를, 이런 재료를 저런 재료를 막 갖다가 던져놔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10만원, 11만원,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고, 최근에 이렇게 늘어지는 과정에서도 현대차 오르고 기아차 오르고 현대모비스 오르고 다 올라도 가장 덜 오른 걸 이놈으로 찍어드렸습니다. 그죠? 이놈으로 찍어드렸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이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한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LG화학부터 해서 NC소프트, 카카오, SK 하이닉스 등등등 있는데 솔직히 새로운 건 없고, 개인적으로 연기금이 오늘 순매수한 거, 금액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거 1등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금액으로 거래소에서, 그죠? 예. 2등이 기아차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고요. LG이노텍 있고요. 현대차 있습니다.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건데, 기아차, 현대차 뭐 신선하지는 않죠. 기아차 후속으로 현대차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어차피 현대차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글로비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LG이노텍, 이놈을 또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현대글로비스. 자, 오늘 현대글로비스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거 일봉으로 좀 바꿔갖고요. 물론 아쉬운 건 있죠.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장중에 윗꼬리가 이렇게 길었다는 거.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의 재료는 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이번 주에 IR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이제 조금 팁을 드리면, 아마 첫 번째 지배구조 관련해서 있을 수가 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뭔가 뭡니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그죠. 근데 요거는 이번에 안 다룰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이런 이슈가 좀 생기면 좋고, 아무튼 뭐 지배구조 관련 이슈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사업입니다. 결국에 신사업, 수소, 밸류체인, 그 다음에 전기차 재활용,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터리 재활용 특허를 취득한 거, 배터리 재활용 특허 취득한 거, 이런 거 신사업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운송 관련해서 어떤 실적을 만들고, 최근에 이제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밀어주는 물감들, 그죠? 일감들, 그게 이제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상당 부분 비계열사, 그 현대차 계열 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애플 이슈도 같이 기아차가 우선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 현대글로비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근데 주가가 뭐 최근에 오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들 중에서 가장 지금 덜 오른 거는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소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현대제철이랑 같이, 현대제철의 당진 공장에서 수소 생산해서 운송하고 수소 충전소까지 운송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차나 자율주행 요거랑 좀 별개로 수소 라인에서도 좀 주목받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좀 감안을 해보고 주가 수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제가 저점 잡아둔 게 10만원, 11만원대부터 해서,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최근에도 제가 뭐 여기 18만원, 19만원대에도 포기하지 말고 세두시면 되고, 저는 23만원 이상 갈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올랐다가 옆으로 좀 늘어졌는데, 최근에 몇 주 동안 거의 이 가격대에서 오르면 밀리고 오르고 밀리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 이때 코스피가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소위 3000에서 3200에 막혀 있는 게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매도 뭐 이런 불확실성도 있었고, 하지만 이것이 벗어지면 결국에 23만원대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리고 어찌됐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지금 23.29%를 가지고 있는 정의선 회장의 이 지분 가치, 그죠? 이게 핵심이죠. 사실 가치를 끌어올려야 된다. 현대글로비스, 이건 뭐 주구장창 얘기해드린 내용이니까, 저는 이쪽을 현대차 그룹에서 여러분들 후속주로 보시면 되겠고, 현대모비스는요 어차피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3000 깨지기 전에 뭐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글로비스도 최근에 박스 하단, 그리고 뭐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거 이 하단 깨지가 쉽지가 않아요. 스물스물 상승 시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동차는 이미 좀 가지고 누렸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자동차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물론 바닥은 없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하십시오. 그죠?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현대위아 여기도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안 팔고 계속 가고 있다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GM도 한번 볼까요? 제너럴 모터스 주가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45달러 수준에 막혀있던, 최근에 이제 넘어섰고, 그죠? 전기차 회사로 변신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올라서 좀 눌렸다가 지금 다시 스물스물 가고 있습니다. 예, 장기전으로 한 1년 정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저는 LG전자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이제 마그나하고 조인트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쪽에 전장 쪽에 확고하게 푸시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부품 공급설도, 그죠? 같이 나왔던 거고요. 주가도 이렇게 올랐고, 스마트폰 이제 접겠다. 전장 쪽에 더, 그죠? 이쪽에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LG전자 주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다만 저는 LG 이노텍, 아까도 연기금이 크게 매수가 들어오고 했었는데요. 일단 이 LG 이노텍의 수급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금상첨화의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5대 주체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기 안에서 다 털어버리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연기금은 근래 한 일주일에 가장 많은 주식을 샀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 팔다가 순매수로 돌았고, 개인들은 오늘 그 물량을 뺏겼습니다.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리고 LG 이노텍도 지금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끝나면 어제 퀴즈 정답하고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한 거 몇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LG 이노텍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17만원대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27만원대. 왜? 삼성전기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기는 왜 올랐습니까? 스마트폰 부품 카메라 이게 아니라 MLCC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삼성전기를 제가 20만원대 이상해서 여러분들한테 따라 사십시오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LG 이노텍을 사면 된다, 가장.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 카메라 모듈 이게 아니라 전장 부품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그때가 가격대가 17만원대였고요. 그 다음에 18만원대, 지금은 24만원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눌렸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죠. 왜? 시장이 폭락하고 뭐 게임스탑 관련해서 폭락하고. 근데 제가 이거 저가 매수 계속 시켜드리고 매수해두면 된다라고 그랬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이유는 단 게 없습니다. 실적. 애플도 지금 LG 이노텍에 그 카메라 모듈 설비를 더 증설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저는 재료 가치는 안 되고, 사실은 실적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건데, 특히 전장 쪽, 그죠? 네, 전장 쪽 이쪽을 더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 전장 카메라, 그죠? 그 다음에 차량, 이 관련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들, 뭐 차량 인식, 차량에서 이제 사물 인식하는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배터리, 친환경 차량 전 자율주행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전기차, 그래서 여기에 뭐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그 눈은 무슨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사이즈 적은 종목들보다는 저는 좀 굵직한 큰 종목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LG전자는 늦었다. 이미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격이 안 벌어졌다라고 하거든요. 21선에 딱 달라붙어 있죠 지금. 그러면 이미 멀어져 있는 애들보다, 또 그리고 최근에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오른 게 없어요. 지금 목표 주가를 슬슬 상향을 시키고 있더라고. 지금 21만원대인데 20만원 후반대로 자꾸 이제 조금씩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잘 보시면요, 여기가 2009년도입니다. 역시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의 이유가 뭐야? 지금 얘기해 드렸죠? 그죠? 바로 그것이다라고. 자, LG 이노텍 후속주로 시간 투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애플카의 부품 공급,
그죠? 아프리카에 부품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 그죠? 이 종목도 잘.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덜 올랐다 이거예요.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빅히트가 있었고요. 그죠? 빅히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어제 퀴즈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 답도 달아드리고 뭐 했는데 그 정답은 카카오 게임즈였어요. 카카오 게임즈. 이제 이런 게 있죠. 좀 전에 빅히트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상한가 2방 맞고 그 다음에 3일째 고점 만들고 이때가 얼마냐면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품이 빠졌어요. 얼마? 9만원에 89,000원에 있던 애가 4만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난 거죠. 보통 우리 이거 뭐라 그러냐면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거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빅히트도 똑같이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카카오 게임즈는 빅히트보다 한 달이나 더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가 깨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대급 상승장이라는 거죠.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이죠. 엔터 종목군들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저점으로 삼아야 된다. 왜? 깨질 거면 진작에 여기서 깨졌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기간 조정이고 이 기간에 대한 보상을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5만원 중반 16만원대 이 주식을 매수시켜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가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2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당장에 눈에 띄는 재료는 없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저는 가격 메릿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만원, 5만원 아래. 사실 우리가 넵튠으로도 그죠? 크래프튼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넵튠으로도 성과를 내는데 1% 가지고 있고 얘는 2%가 좀 넘죠. 근데 이제 신장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장기간 기간 조정 보였는데 이미 깨질 거면 45,000원대가 진작에 깨지고 떨어졌어야 되는데 정황으로 봐서 안 깨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역시 89,000원 정도 됐고요. 여기 지금 45,000원에 마이너스 한 50%입니다. 빅히트도 한번 볼까요? 빅히트는 여기가 얼마입니까? 15만원이 선이고요. 여기가 35만원 선이니까 역시 뭐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한 60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의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이런 선 깨지기 전에는 뭐 끝난 거 아니니까요. 예, 스물스물 저점을 좀 올려가거나 또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긴 박스를 넘어서 주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해 볼 거고, 여기 하락갭이 있는 가격대 있죠? 이 하락갭이 요거를 지금 허물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소 라인에서 제가 이제 세 종목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효성화학, 유니크 GMB 코리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효성화학은 사실은 수소 쪽으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여기 10만원대. 그러니까 이제 수소 쪽도 이제 신사업으로. 그리고 얘는 이제 기존 화학 쪽.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NF3. 그죠? 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이 세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인데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표 주가를 60%나 올려서 30만원 이상대를 부른 거예요. 최근에 제가 효성화학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이 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20만원을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기다리신 분들한테 큰 보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같고요. 상한가 밀렸지만 저는 절반을 팔고 절반을 보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유니크 수소 제어 밸브 아시겠지만 이번에 넥소에 그죠? 솔레노이드 밸브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고, 그죠? 지금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에 있습니다. 물론 뭐 저점권 다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지만 조만간에 이 박스권 돌파 시도가 아마 수소 쪽에서도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GMB 코리아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전장 부품 얘기하면서 파트론 있죠, 파트론. 그죠? 네.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카메라 쪽보다는 전장 부품 쪽으로 이제 점수를 주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주가가 오른 게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이제 1,500원 아래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기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야, 오늘도 좀 하다가 밀렸어요. 근데 어디 도망간 주식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더라도 아 여기 막혀 있긴 한데, 그죠? 뻗어나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아시겠지만 이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하는 애들은 아까 그 1등 주식들이에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래소의 1등주들이 대장들입니다. 그래서 1등주가 없으면 소외를 하지만 결국에 1등주도 오르고 코스닥이 다시 오르고 하면 얘네들도 다시 뚜껑 열리니까 차근히 이 윗단 어딘가를 보시면서 가면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재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재료는 공매도.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아마 내일부터 안도의 물량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시한부 사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사실 공매도 이거 재개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당장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차근히 가보시자고요. 모두가 안 가본 길입니다. 안 가본 길입니다. 차근히 가시면 됩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뭐 구독,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안녕.